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만여 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산행하다 피살된 50대 여성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확산을 찾는 등산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드는 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매운동은 물론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조선소와 함께 중소조선사들의 합병이 가속화되면서 만여 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줄도산을 맞게 된 중소조선소에 이어 수조 원대 적자를 낸 대형 조선소까지. 지난해 조선업에서 회생 불가능한 한계 기업은 18.2%로 5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직영 인력 13,000명 가운데 3,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안과 함께 조선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업 이런 업종별 구조조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충분한 조율과 협의가 마무리되어야만이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독자 생존이 불투명한 중소조선업체들의 합병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수주와 경영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3사와 중소조선소들까지 3년 내 최대 10,000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력사들까지 포함하면 감축 규모는 더 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책과 전망 없이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엄청난 분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정부가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에서 새로운 주력 업종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 지원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인 산업은행이 또다시 국민의 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에서 손을 떼고 채권단이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해 손실 분담과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45살 김모 씨는 한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뒤에도 5달 동안 취업 사실을 속여 실업급여 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면 또 한 달 일하겠나, 이거 가면 한 2달 일하겠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아무래도 먹고 살락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했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실업급여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조선소 근로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이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고용노동청에는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중으로 임금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형태입니다. 언제 또 실직할지 몰라 기회가 될 때 수입을 챙기려다 보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령은 경남에서만 해마다 1,000건 넘게 적발돼 지난해 부정수급액만 7억 8천만 원이었고 올해도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근로자분들의 부담 요율이 가장 높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징수하는 보험료 자체가 계속 인상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려고 도입된 실업급여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악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등산을 하던 5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지 닷새째인데요.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무악산에서 50대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형사까지 포함해 전담 인력만 40명을 투입했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 평일 등산길이다 보니 등산객이 적어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고 CCTV 화면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 몇 명이 용의선 위에 올랐지만 확인 결과 모두 등산객이나 주민이어서 현재로선 용의자를 가릴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는 찾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휴대전화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실상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주민들과 등산객에게 유인물 4,000여 장을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낮 무악산에서 여성을 끌고 가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살해 사건 소식에 휴일마다 인파가 몰렸던 무악산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아예 이 지금 사건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무서워서 못 온다는데 뭐. 혼자 오시는 여성분들 보면 커피도 마시고 내려가고 이런데 그런 손님 아예 없으니까.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의 유통가를 장악한 롯데그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매운동은 물론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롯데는 지난 7월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창원 백화점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4%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롯데의 상권 장악은 커지고 있지만 기여나 상생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해관광 유통단지에서 20년이나 사업을 끌며 당초 계획과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아직 김해관광 유통단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조 단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역 여론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나서 롯데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57개 소비자 단체와 소상공인들이 롯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경남자치단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 롯데그룹 매장 안가기 운동이 추진되고 순회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 지역 상권이 실제로 롯데 잠식당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벌었다면 지역에다가 환원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모두 38마리인데요. 하지만 올해 접수된 반달가슴곰 피해는 모두 6건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농작물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곰 2마리가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옵니다. 올해 초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들이 야생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2마리 곰은 10개월 동안의 자연 적응 훈련 가운데 마지막 2달 동안은 사람과 농가의 작물들을 피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인지하여 먼저 피하게끔 하는 훈련이고요. 대물기피 훈련은 그 민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꿀, 사과, 각종 농작물에 대한 기피 훈련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농작물이나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수분해 본능이 해가지고 얘네들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먹이 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7월 산청군에서는 반달가슴곰이 꿀통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내려오다가 사람한테 마주치고 올라갔네. 14통인가 그래 들고 와버렸어. 뭘 통째로 들고 가서 먹더라고요. 들고 와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가 무성한 잡초에 파묻히는 등 관리가 미흡해 재구시를 못한 겁니다. 지난 6월에는 농작물 피해를 자꾸 내던 반달곰 1마리가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반달가슴곰 피해는 지금까지 모두 6건. 사람과 농작물을 피하는 훈련만큼이나 민가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를 꾸준히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조선 관련 학교는 지원자가 줄고 항공 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 공고는 1.3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고 삼천포 공고는 1.66대 1로 지원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조선 관련 학과만 있는 거제 공고는 최근 불투명한 조선산업 경기가 반영됐고 항공산업과가 같이 있는 삼천포 공고는 상대적으로 밝은 산업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에 중국 공룡 골격 화석이 전시됩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사무국은 지난달 27일 중국 스촨성 쯔궁 공룡 박물관을 찾아 중국 공룡 골격 화석을 임차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될 공룡 화석은 길이가 11m인 다샨푸사우루스, 4m의 벨루사우루스의 진품 공룡 골격 화석으로 국내 최초로 전시됩니다. 진주시 농민회는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정부의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벼 2,000포대를 적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농민회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20만 톤 추가 매입과 민간 매입 지원 등은 쌀 가격 하락을 막기에 실효성이 없다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137만 톤에 이르는 국내 쌀 재고 문제 해결과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쌀 보내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안전문 스크린도어의 누적 수주 실적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230억 원 규모의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5년 서울 9호선을 시작으로 누적 수주 실적이 1,000억 원을 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경남 선수단이 제35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7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강원도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체전에 329명이 출전해 금메달 33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54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올랐습니다. 타 시도보다 적은 인원이 출전했지만 여자 창던지기에서 김명자 선수가, 남자 곤봉 던지기에서는 김봉현 선수가 새 기록을 쓰는 등 역도와 수영 등에서도 한국 신기록 7개를 달성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심야에 사람이 없는 상가에 침입해 10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31살 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달 말 새벽에 창원시 내서업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9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잇단 해상사고로 3명이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낮 12시쯤 통영시 소매물도 인근에서 팔이 부러진 56살 한모 씨를 경비함정으로 구조해 인근 척호항으로 이송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